예, 안녕하십니까. 산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공구음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공구음원은 제가 요 날에, 이 날들에 제가 강조를 좀 많이 드렸던 종목이긴 합니다. 그 왜 그러냐면요. 이게 이 날들에 보시면 6월 14일, 특히나 6월 14일 또는 그 앞날을 보시면 종합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업종을 보시면 요 며칠 사이 증시가 이렇게 급락을 했거든요. 증시가 급락을 했습니다. 증시가 급락을 하면 제가 강조드리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장이 안 좋은 날에 매집하게 되면 매집의 의사를 가지고 매집을 하면 매집이 굉장히 잘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장이 좋은 날에는 사람들이 다들 매수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장이 폭락할 때는 수익 주는 것을 빨리빨리 실현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장이 안 좋은 날에 신고가에서 장이 안 좋은 날에 신고가에서 매집한 것이라면 이것은 대단한 매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이 당시에도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갑작스럽게 호재, 그러니까 무상증자 한 주당 5주를 준다라는 호재가 뜨면서 이렇게 급격히 상한가를 마감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자, 호재 뜨자마자 상한가 마감했고, 그리고 어제 점상한가 갔죠. 어제 점상한가 갔고, 오늘 이제 끌고 내렸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요. 71,600원대까지는, 여기까지는 매집했던 것으로 이해를 해줘야죠. 그러니까, 매집했기 때문에 상한가도 가고 점상한가도 갔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팔아버리고, 자, 이 무상증자를 한다라는 것을 관계자들은 알고 있죠. 관계자들은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래 팔아버렸을 리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무상증자 호재가 뜨고 훅 하고 날아버렸기 때문에 이 앞쪽에서는 모두가 매집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때 설명을 드릴 때도 매집의 징후들이 앞쪽에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드렸거든요. 거래량의 변화가 얼마 없는데 갑자기 720% 늘고 또 손을 떼니까 41%로 줄어들고 또 손을 대니까 300%로 늘어나고 이런 변화들은 세력이 손을 대는 흔적이다 이렇게 표현드렸는데 그래서 매집의 흔적도 있고 신고가 상태입니다 이렇게 표현드렸던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차트는 거의 확실하게 매집을 하고 상승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럼 오늘은 뭐냐? 오늘은 팔았는지 매집했는지 사실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는데 그런데 매집한 것을 팔았다 치더라도 오늘 하루 팔기 시작한 첫날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거래 대금이 대략 3,300억대 나왔는데요. 하루 만에 다 팔았을까라고 의심을 해보면 다시 밀어올릴 가능성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후에 반등을 한다 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그냥 대놓고 상한가 가고 벙벙 날아버리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제일 좋은 거고 그게 아니라 권리락 날짜가 6월 28일이거든요. 지금 6월 16일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2일이 더 남았기 때문에 매집을 한다 치면 비싼 가격으로 매집하지 않고 이렇게 점점 내려오면서 6월 28일까지 매집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세력이라 하더라도 그냥 위로 날려버릴 계획을 잡았을 수도 있고 6월 28일까지 저렴하게 매집하고 싶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의 캔들이 설사 매집이라 하더라도 매집해서 내려갈 위험도 당연히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등한다면 상한가를 가버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만 만약에 또 하락한다 치면 이런 행태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윗구로 달고 올라왔다가 두들겨 맞고 음봉 떨어지고 이러면서 계속 저점을 낮춰가는 이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 이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6월 28일까지는 한 주를 가지고 있으면 5주를 주기 때문에 아마 대주주는 최대한 안 팔려고 할 것이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안 팔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한 주 가지고 있으면 5주를 주는데 지금 팔아버리게 되면 다른 사람이 한 주를 사가지고 5주를 불리게 되니까 남들한테 지분율이 높아지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대주주나 이 회사 관계자들은 팔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매집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도 점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무상증자 해가지고 5배를 더 주는데 남 주겠나 생각하면 사실 파는 게 아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리락 전에 뭐 위로 오를 수 있고 밑으로 내릴 수도 있는데 오히려 매집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그러면 세력이란 존재가 지금 현재 매집을 어느 정도까지 가격대까지 했냐 갭이 어디까지 있냐 이렇게 물어본다 치면 여기겠죠. 호재 있고 날아가 버리기 전에 여기 고점이 얼마입니까? 71,600원이죠. 71,600원까지는 세력이 열심히 매집했다고 생각을 해보면 제일 빨리 돌린다 치면 71,600원 근처에서 돌려주면은 제일 깔끔하게 차트 분석이 이쁘게 잘 나오는 건데요. 근데 우리가 뭐 아다시피 주가라는 게 그 자리를 꼭 지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깨고 내려올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그러면
우리가 정말 편안하게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는 조언은 어디냐? 71,600원보다 그 밑에가 되면 좋겠는데요 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만 그런데 내일이라도 위로 올라버리면은 그냥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이런 계획이 될 테니까. 그래서 조금 매수하고 내리면 더 내리는 방법도, 내리면 조금 더 매수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뉴스를 하나 링크를 제가 밑에 걸어 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는데요. 거기 보시면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자, 공고음은 VC와 벤처캐피탈하고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신주 20만 주 500 위험도 있다. 미래셋이 20만 주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매도할 수 있다. 그러니까 16일부터 18일부터 바로 매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매도해가지고 저렴하게 그럴 수도 있죠. 지금 20만 주를 만약에 18일 이후부터 18일 이후에 특정인에게 이걸 매도를 해주게 되면 특정인이 이걸 받아가지고 5배 무상증자를 받으면 지분율을 그대로 넘겨줄 수 있겠죠. 그렇게 된다 치면 좋은 건데, 만약에 시장이 매도를 해버리면 그건 나쁜 거고요. 그래서 블록딜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넘겨준다 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경영권 분쟁하는데 어느 한쪽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놓을 수 있겠고, 그렇다 치면 그 경영권 분쟁으로 주가를 급등시키기에는 굉장히 좋은 상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그 경영권 분쟁을 했다 치면요, 지금 이런 경영권 분쟁 얘기도 나와 있는데 만약에 내일이라도 상한가를 빡 치면서 경영권 분쟁 위험에 상한가 직행 뭐 이렇게 뉴스 나와버리면 또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뉴스라는 것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입니다. 그래서 세력이란 존재가 그걸 이용해서 올리겠다 하면 올리는 거고요. 그걸 이용해서 떨구겠다 하면 떨구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래에셋 지분이 20만 주가 위험하다, 매도 넣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면서 떨구고 싶으면 떨구고요. 경영권 분쟁이 있다 이렇게 뉴스 날리면서 올리고 싶으면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느 쪽을 한쪽 방향으로 급격히 움직이기는 힘들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살짝 까는 얘기가 있습니다. 까는 얘기가 있는데, 무상증자는 상장 후에 오랜 기간 영업을 한 후 잉여금이 쌓이면, 돈을 잘 벌어서 통장에 돈이 쌓이면 시행하는 것이 보통이다. 근데 공고문은 상장 3개월 만에 5배의 무상증자를 실시했다. 너무 짧은 기간에 무상증자를 했고 5배의 증자 규모도 파격적이어서 고의로 기업의 주가를 올리기 위한 편법을 쓴 것이 아니냐고 얘기 나온다. 이 기사를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아, 들어가서 물리면 안 되겠구나 생각이 들죠. 이것은 개미들 보고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신호하고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게, 자, 자본금이 3억입니다. 제가 마우스를 올리고 노란 칸안에 세 번째 보시면 익명가 100원에 자본금 3억이죠. 자본금이 3억이기 때문에 무상증자를 5배를 한다 하더라도 사실 잉여금은 15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15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15억 규모밖에 안 돼서 그렇게 파격적이진 않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차트 베이스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린 부분하고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를 알고 있어야지만 어떤 형태가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대응은요, 제가 우리 멤버십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공격해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했던 날짜는 여기부터입니다. 여기 날짜부터 제가 말씀을 드려왔는데, 여기에서 샀던 사람들은 그냥 들고 있거나 아니면 오늘 수익 실현하고 조금 더 샀거나 이랬어도 되겠죠. 그래서 들고 있을 때 방법하고 들고 있지 않을 때하고 또 다른데요. 만약에 들고 있지 않다면 오늘 100만원 사고 71,600원 오면 또 100만원 사고 뭐 5, 6만원 넣으면 200만원 더 사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400만원치를 사지게 되겠죠. 그 400만원치를 샀다 하더라도 내 투자금이 아주 부분 조금밖에 안 되는, 예를 들어서 뭐 투자 금액이 10%라든지 뭐 20%라든지 이렇게 조절할 수 있다면 그게 최선입니다. 자, 어떤 분들은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면 이때까지 하나도 안 맞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각도로 다양하게 넣을 수 있는 시나리오를 설명드렸는데 제가 어떻게 움직일 거라고 딱 이렇게 꼬집어서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제가 뭐 그 점쟁이도 아니고 무당도 아닌데 맞추기 대회 하는 사람도 아니거든요. 저는 그냥 차트 베이스를 설명드리는 것에 불과하고 그것 또한 저의 시각이지 그것이 다 맞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얘기는 그냥 적당히 들으시고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으면 최종 판단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모든 투자의 결정도 여러분이 하는 거고 판단도 여러분이 하는 거고 수익도 손실도 다 여러분이 책임지는 겁니다. 제 의견은 그냥 참고로만 학습용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